안녕하세요 여러분, 본성공자입니다. 꾸준하게 일단은 해보려고 지난번엔 조회수에 집착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이번에는 되는 데까지 해보고 일단 해보다가 뭔가 좀 제가 이런 방향이면 되겠다 싶을 때 또 방향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을 짚어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어요. 0.9%가 올랐고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선물 옵션이 4개가 동시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 옵션, 그다음에 종목 선물 옵션 이 4개가 동시에 만기가 되면 이 만기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좀 복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날의 이 수급은 조금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오르면서 코스피가 신고가 2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888을 기록했습니다. 0.3% 하락해서 그래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시장이었다. 이게 좀 느껴지고요.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이제 정보기술 반도체 쪽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쪽에선 빠지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인지 전반적으로 보험, 금융, 전기가스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보면 코스피에서는 양매도가 없었죠. 근데 코스닥에서 보면 양매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코스닥은 여전히 좀 누르고 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제 기관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봤다 그러면 일단 개별적으로 와서 보면 이제 테마를 볼게요. 테마를 보면 조선이 굉장히 강했어요. 조선, 피팅 밸브, 조선 기자재, 조선이 뭐 8% 오르고 피팅 밸브 5%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 조선주에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뭐 13%, 11%나 올랐어요. 이 무거운 주식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조선 기자재도 덩달아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왜 올랐나 좀 봤더니 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목표가 조선업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은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쪽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관세수혜를 분명히 입었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CMO 쪽에서 지금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낸스, 오늘 바이낸스 급등했죠. 이번엔 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급등했다. 그게 이제 보였던 거고. 다시 이제 돌아서 보면 이제 하락 테마는 최근에 강했던 것들이 두드러지게 약한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원격 진료 강했었죠. 근데 반도체 강했었고 GPT도 어제 좋았는데 바로 빠졌고요. 팹리스 2차전지, 팹리스도 이제 반도체 쪽이고 2차전지 장비와 LFP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게 보이는 시장이었고 코스피는 3일 연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 수급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거래대금도 오늘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를 보는 거는 오늘은 크게 의미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 대형주에서는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저 PBR 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이게 만기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긴 한데 저 PBR 주가 더 갈 것 같아요. 총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요거 보세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온도차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에 주도했던 HBM 관련 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받는 AI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조정을 받고 안 갔던 것들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은 확실히 바뀌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이게 흐름이 바뀌는 것 같다는 걸 이제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오늘도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이제 5일 만에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 꾸역꾸역 오르긴 했었는데 오늘은 결국 빠졌고 오늘 이제 만기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이상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지금 보면 기관의 순매도 수가 전반적으로 보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신과 사모도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고 이 수급이 특히나 투신과 사모 쪽에서 빨리 돌아내는데 이게 언제 흐름이 나타났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면, 업종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강했던 테마가 엄청나게 보이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쪽들은 이제 코스피와 연계해서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최근에 강세를 보였죠. 그 나이트 크루가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하면서 윈메이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간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 지표가 약간 지춤하니까 바로 이제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이제 그 탑30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따로 정리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좀 귀찮고 딴 데서 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했었는데 일단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제가 쳐다보진 않았고
풀젠 같은 경우에는 한독 제네신과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선익 시스템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죠. 제가 이제 별도로 카페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그 후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도 보면 선익 시스템은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BOE향 대면적 OLED 증착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하는 걸 보면서 수주가 좀 임박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OLED 증착기 수주했다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했던 그 중소형 증착기는 규모가 작아요. 몇백억대 수준인데 지금 대면적 그 OLED 증착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몇천억대, 뭐 4, 5천억 이상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뭐 6천억, 7천억, 8천억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 두 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 보세요. 이 회사가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진짜로 나온다 그러면 선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선 관련된 것들이 다른 쪽으로는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있는 건 없었고 조선은 확실히 강하게 보였거든요. 현대임스가 조선에서 이제 그 배를 보면 배를 한 번에 짓지 못하고 이제 블록해서 이걸 레고처럼 연결하는데 이 조선 블록을 사회에서 제작하는 회사예요. 이게 그 23% 올랐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올랐죠. 그리고 태광 올랐어요. 이게 피팅 밸브 쪽인데 역시나 이제 조선기 입자재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게 급등을 했다. 이게 보였고 그리고 SG가 좀 특이한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아스콘 공장을 인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수혜주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으로 아스콘을 공급한다는 계약도 체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테마를 추가적으로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휴전이 된다 그러면 SG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주식이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이제 골관절염 치료적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 스코어가 등록됐다는 게 한 3일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좀 좋은 흐름이고 서현은 자동차 부품인데 저 PBR 지주회사로 좀 테마를 탄 것 같아요. 동신건설은 이재명 테마였고 그다음에 SBS는 이제 태양건설이 부진하면서 태양건설이 이제 그 파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매각 기대감이 다시 불거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낸스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바이낸스가 미국이 대중국 CMO를 견제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봤는데 조선주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비올도 어제 얘기 드렸었어요. 미국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2일 연속 지금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한전선도 지금 강세를 보였고요.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서 보면 전반적으로 신고가는 이제 좀 늘었죠. 어제보다 그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는 좀 늘었다. 근데 코스닥은 좋지 않은데 신고가 는 걸 보면 시장의 흐름이 이제 확실히 바뀌면서 새로운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반도체나 기존 주도주들이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60일 신고가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시장에서 이제 빠른 흐름 변화가 그러니까 순환매가 진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이게 좀 드러나게 좀 보이는 부분이었고 테마에서 제가 보이지 않았던 게 좀 의외이긴 한데 원전 테마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S&T 에너지, 오늘 BHI도 급등을 했었고 스탄 인더스트리, 우리기술 이쪽도 전부 다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주가 다 보이죠 여기서 강하게 들어온 게 보이고 신고가에 들어잖아요. 일진파워도 마찬가지고 일진파워는 어제 공시에도 들었었어요. 공시에도 들었었고 그리고 BNK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현대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인다.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의 수급도 지금 보면 흩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흩어지고 있는데 쫙히 막 주도하는 테마가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는 뭐 이슈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 사모와 투신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순매수하는 테마가 사라졌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하다가 그런 흐름이 사라졌다. 이게 좀 느껴지게 보이고 반대로 이제 순매도는 반도체 쪽으로 IT 반도체 쪽으로 좀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게 드러나 보이고요. DOU에 대한 이제 손절이 강하게 나온 것도 좀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샀는데 역으로 또 반도체에 대한 순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요즘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가 많았던 종목이라고 해서 당장 바로 다음날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계속 매도가 나올 때 봐야 되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ADR 지표는 제가 내려올 거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코스닥 쪽은 강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73.4까지 내려왔고 요게 이제 70 터치한다 그러면 이제 ADR 지표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ADR 지표가 바닥을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수는 같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조정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ADR 지표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도 여기서 크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바닥을 보면 이제 이 ADR 지표가 바닥을 나왔을 때 이 이후에 지수가 뭐 강하게 무너지는 흐름은 없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반등이 나왔죠. 뭐 여기는 좀 예외긴 한데 여기에서 무너졌을 때는 좀 나왔고 나머지를 봤을 때는 이제 ADR이 무너졌을 때 크게 지수가 같이 막 엄청나게 급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여기서 오히려 신고가로 코스피 따라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갈 거냐, 언제 갈 거냐는 기간의 순매수가 과연 들어올 것이냐, 여기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